네, 이번 시간에는 사실 이 슬라이드 보시면 장수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간략하게 우리 실험실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이미 어,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매 학기로 되어 있죠. 매 학기 이제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시간인가요? 2시간인가 4시간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 아마 온라인 교육으로 아마 받으셨을 것 같고 그 전에는 이제 집체 교육으로 큰 강당 같은 강당이 아니라 이제 강의실 큰 강의실에 모여서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물론 뭐 저도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그런 교육을 항상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뭐 국내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전 교육을 조금 형식적으로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대학원 들어갔을 때도 그러고 포스닥을 시작했을 때도 해도 그러고 정확히 제가 몇 시간 안전 교육을 받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0년 넘게 지나다 보니까 확실히 기억나는 거는 처음에 이제 실험실을 들어가서 바로 실험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안전 교육을 다 이수하기 전까지는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교육을 다 받고 하기 전까지는 실험실 출입이 금지였거든요. 그죠? 그걸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다는 게 이제 확실하게 거기 규정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요. 처음 이제 저는 몰랐으니까 유학을 가서 처음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슬라이드 첫 번째 장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 가운데 보시면 Why people wear lab coat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실험하실 때 이제 실험복 입으시잖아요. 그죠? 실험복 입는다는 것도 역시 규정화되어 있어요. 실험실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실험복을 다 입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원 때도 항상 실험복을 입었던 기억이 나고 혹시나 가끔씩 이제 지도 교수님이 연구실이나 실험실에 오셨을 때 실험복을 안 입고 실험을 하고 있는 학생을 보시면 굉장히 화를 내셨던 기억이 나요. 다른 거는 사실 뭐 실험 결과가 안 나오고 이런 거는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어, 이 실험복이나 특히 실험복뿐만 아니라 고글, 그죠? 실험용 고글을 착용하지 않고 실험실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혼을 내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제가 한 연구는 사실 주로 뭐 기계 장치를 만지는 그런 연구였기 때문에 화학 물질은 사실 많이 다루질 않았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는 않았어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또 그런 기계 장치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사실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특히 뭐 진공 장비 같은 거 다룰 때 만에 하나 그런 진공 장비에 진공이 깨진다든지 이러면은 그 안에 있는 부품 같은 게 날아다닐 수도 있고 뭐 깨질 수도 있거든요. 어, 특히 제가 사용했던 진공 장비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이제 유리로 되어 있는 벨자 타입의 증착기 같은 걸 사용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진공이 샌다든지 하면은 그 벨자 자체가 유리가 와장창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험용 고글을 쓰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험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미칼 다룰 때 특히 뭐 산이나 이런 걸 다룰 때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물론 다 이제 실험용 장갑, 글러브도 다 끼시고 또 위험한 물질 다룰 때는 글러브 위에다가 또 다른 고무장갑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시고 뭐 고글도 부족하면은 이제 페이스 마스크 같은 거를 이제 추가로 사용을 아마 하실 텐데 그만큼 이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재밌게 이제 Why People Wear Lab Coa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무슨 설문조사 결과처럼 To feel science 그죠? 뭔가 좀 과학자 같은 느낌을 갖기 위해서 혹은 Surprise Sponsor Safety Inspector Visit 이 지도 교수님이나 혹은 이제 시설팀 같은 시설 안전 관련한 그런 담당자들이 가끔씩 이제 점검을 나오거든요. 그때 이런 걸 안 입고 있으면 지적을 받고 규제가 되기 때문에 또는 뭐 It's too cold in the lab 실험실이 너무 추워서 hide the fact you are wearing the same clothes as yesterday 그죠? 어제랑 똑같은 옷 입은 거를 어, 가리기 위해서 사실 이런 목적은 아니고 이제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도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네요. 그죠? 퓨무드 여러분들 아마 실험실에 다 이런 퓨무드가 있을 거예요. 퓨무드 굉장히 안전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 심각하네요. 그죠? 원래 어, 이 퓨무드의 목적은 containment and extraction of hazardous fumes잖아요. 그죠? 여기 나오는 이제 위험한 증기 같은 걸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이제 저기 천장 저기 옥상 위로 이렇게 날리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actual use 보시면은 really expensive storage unit 뭐 이거 storage closet라고 돼 있죠. 이것저것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 will kill you instantly 그죠? 굉장히 위험한 독극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two chemicals that should never ever be that close together 절대 같이 근처에 있으면 안 되는 이런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막 갖다 놓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절대 이러시면 안 되고요. 뭐 lab emergency call 119 그죠? 뭐 119 신고해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특히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거나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년 전이었나요? 그죠? 2년 전에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죠? 사실 두 건의 사고였는데 사실 두 건 이상이죠. 화재 난 것까지 생각하면은 여러 건의 사고가 저희과 실험실에서 일어났었던 경우가 있는데 특히 2년 전에 좀 큰 사고가 났었죠. 그죠? 학생이 이제 실험을 하다가 폭발하는 바람에 온 전신에 이제 화상을 입어가지고 굉장히 그 학생이 이제 고생을 했던 저도 아는 학생인데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게 사실 목숨을 건졌다는 게 사실 굉장히 전 운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해야 돼요. 이게 누구한테 일어날지를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아까 드린 대로 랩코트랑 고글 쓰는 거를 생활하시고 물론 불편할 거예요. 그죠? 특히 고글 쓰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죠. 특히 안경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도 그래서 좀 불편하긴 했지만 그게 뭐 워낙 위험한 물질을 다룰 수도 있고 위험한 물질을 다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본인은 조심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옆에 동료들이 문제예요. 그죠? 옆에 동료가 예를 들면 나는 랩코트랑 이런 거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실험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뭐 케미컬 안 다루니까. 그죠? 기계 장치만 조작할 거고 혹은 뭐 그냥 예를 들면 저희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소자를 만드니까 그냥 실리콘 웨이퍼 같은 거 그런 정도만 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화학 물질을 만지는 게 아니니까 다루는 게 아니니까 크게 화학적인 측면에서는 위험할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옆에 있는 동료죠. 그죠? 옆에 있는 동료가 케미컬을 다루다가 그걸 쏟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실험실 공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실험실 공간에 비해서 사람들은 많고 그러면 언제든지 이 안전사고라는 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실험실 복도에 보면은 다 저게 있잖아요. 세이프티 샤워가 있죠. 세이프티 샤워가 어딘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미리미리. 그 다음에 소화기 화재가 또 자주 우리 학과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었기 때문에 소화기는 또 어디 있는지 소화기 점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실험실 연구실에 계시면은 시설팀에서 굉장히 자주 소화기 점검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학교 자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소방서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소화기 상태에 문제가 있으면 또 지적을 받고 또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시설팀에서 굉장히 자주 그걸 점검을 하러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런 기본적인 안전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랩코트 이런 고글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학과에서도 사고가 여러 건 있었고 어, 이 세이프티 관련해서 사실 가장 유명하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그게 제가 대학원 다닐 때니까 벌써 한 뭐 10여 년 전 일이긴 한데요. 그때 이제 UCLA 미국에 있는 UCLA 실험실에 있었던 사고가 가장 아마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수년 동안 계속 회자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됐기 때문에 일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은
저도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UCLA 이제 화학과 이제 유기 합성을 하는 그런 실험실에서 학부 연구생이었어요. 학부 4학년인가 제 기억에 어떤 여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학부 연구생이 이제 후드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유기 합성을 하는 실험실이다 보니까 어, 무슨 촉매 소재였던가 제 기억이 그런데 그런 소재를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촉매 소재는 이제 주사기로 그 물질을 이제 뭐 이제 어떤 병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뭐 다른 이제 반응을 시킬 반응기에다가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질은 굉장히 민감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 절대로 공기 중에 노출되면 안 되는 물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사기로 딱 뽑아가지고 바로 다른 역시 밀폐되어 있는 그런 반응기에다 옮겼어야 되는데 그 학생이 실험을 하다가 실험 이 장갑은 잘 끼고 있었는데 제 기억에 이제 랩 코트를 안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도 그 주사기가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고무로 돼 그거나 뭐 고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시린지가 앞부분에 있고 이제 뒤에 이렇게 이그 물질 양을 조절하는 그 레버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똑 하고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빠지면서 그 물질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산소랑 반응을 해가지고 순간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이제 옷에 옮겨 붙은 거죠. 그 학생이 입고 있던 옷에 옮겨 붙어 가지고 근데 빨리 그걸 껐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못 끈 거예요. 빨리. 그래가지고 이제 온몸에 이제 화상을 입고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결국 사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고 자체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죠? 일단 학부 연구생이 그러니까 스스로 실험하는 그런 위험한 물질을 다루면 사실 스스로 실험하는 것 자체도 조금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아마 그 후에 계속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어, 일단 그 학부 연구생이 일했던 그 연구실의 지도 교수가 제대로 안전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물질을 다루는 거에 대한 어떤 안전 교육이랄지 전반적으로 실험실 내에서의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게 그 후에 밝혀져 가지고 그 교수가 기소를 당했어요. 검찰에서 미국에 이제 검찰에 해당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소당해서 제 기억에 아마 감옥을 갔어요. 잠깐. 그죠? 처음에 감옥을 갔다가 뭐 다시 또 항소하고 해가지고 다시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처음에 그 안전 교육 미비로 해가지고 그 학생 사망했으니까요. 일단 그게 굉장히 큰 문제니까 당연히 그 학생 부모나 이런 사람들은 뭐 지도교수뿐만 아니라 학교도 이제 고소를 하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교수도 제가 알기로는 그 교수가 유기화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전도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뭐 그런 데서 잘못됐다는 게 안타깝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안타까운 일을 통해 그 학생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 때문에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소송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일단 처음에 뭐 이렇게 고소돼가지고 뭐 기소되고 뭐 감옥에 갔다가 다시 또 항소해서 뭐 어떻게 돼가지고 나오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지금은 아마 교수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그때 아마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실험실 내에서도 학생들끼리 굉장히 조심해야겠다. 랩코트나 이런 거를 잘 입고 있어야 되고 고글도 이런 거 잘 사용해야 되고 특히 어, 그런 그 물질을 다룰 때는 보통 여러분들 후드 쓰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후드 어떻게 쓰는지. 특히 위험한 물질 다룰 때 어떻게 해요? 팔만 집어넣고 후드 이 창을 아래로 충분히 다 내린 다음에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혹시 이제 그 물질이 뭐 주사기가 빠지든 하더라도 그 후드 안에서 일단 해결이 될 문제니까. 근데 그 학생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후드를 좀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불이 이제 옷에까지 옮겨 붙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안전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어떤 케미컬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게 아마 제대로 숙지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 학과에서도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2년 전에. 그죠? 어떤 특정한 소재를 어, 그 파우더를 이제 웨잉하고 하다가 그게 폭발해가지고 소재가 굉장히 폭발성이 있는 물질인데 그게 이제 몸에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또 전신 화상 입고 그 학생도 굉장히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 막 수술도 받았고 또
계속 치료받고 피부 이식 받고 이런 일을 계속 겪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사실 잘 몰라서 그냥 위험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런 일을 겪는 경우가 꽤 많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정보를 알고 있었으면 더 조심해서 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본 개인 장비들, 그죠? 고글, 랩코트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갖춰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만 조금 살펴볼게요. 그냥 여러분들 다 다른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미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이나 혹시 뭐 혹은 사례들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요. 어떤 사고들이 여러분들이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연구를 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화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일어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알관 1층에서도 한번 화재가 났었고 물리학과였나요? 그렇죠? 3년 몇 년 전이죠. 4, 5년 전에도 AS관에서도 한번 기계과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실험실이 완전 다 타버린 경우가 있었고요. 어, 왜냐하면 화재라는 거는 사실 뭐 누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뭐 실험실 내에서의 안전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규칙이 있죠. 규칙이라기보다는 이제 규정이 있죠. 안전관리 규정을 다 학교 내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실험실 내에서의 규정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죠. 그죠? 여러분들이 폐기물, 폐수 같은 거 처리하는 거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도 사실 폭발이나 이런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죠? 절대 섞이면 안 되는 그런 물질들을 큰 폐수통에다가 같이 부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 특히 위험한 물질들은 다 이렇게 좀 뉴트라이즈 시켜가지고 중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귀찮으니까 막 버리다 보면은 화재도 일어나고 혹은 제대로 폐수통에다가 이제 버리지 않고 그냥 싱크대 이런 데다 버려버리면은 싱크대 관이 밑에 관이 다 어, 부식되거나 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아래층에 물이 새요. 그죠? 그런 경우가 아마 또 최근에 있었었어요. 그게 몇 층에서 그랬더라? 그 5층에서 물이 새서 4층 알관 4층에 아마 물이 샜던가 뭐 제 기억이 없는데 4층에서 3층이었나? 그게 싱크대에다가 케미컬 같은 거 막 버리다 보니까 싱크대 밑에 관들이 다 이게 스테인레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는 막 그냥 플라스틱 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다 부식돼가지고 이제 구멍 뚫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누수가 생겨가지고 이제 아래층 천장에서 이제 물 떨어지고 막 이러면 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죠? 가스 폭발, 유기용매 폭발, 그냥 화재, 전기 화재나 케미컬 파이어, 그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다 보면은 실험실 내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일단 가이드라인,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아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랩 기어 잘 착용해야 된다. 그죠? 랩 코트, 뭐 거글 이런 것들. 그리고 아무리 여름에 덥다 하더라도 절대로 반바지나 치마나 그리고 그 발등이 나오는 신발, 슬리퍼나 저기 뭐죠? 샌들 같은 거를 신고 실험실 내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그건 아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규정이에요. 저도 대학원 때 한 번도 반바지를 입고 실험실 들어간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름에 실험실에도 사실 그렇게 덥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는 당연히 반바지 입고 뭐 슬리퍼 신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실험을 하러 들어갈 때는 항상 긴 바지 그리고 발등이 덮이는 신발, 운동화 같은 걸 항상 신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규정인데 사실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죠. 그죠? 학생들 다 그냥 뭐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누가 뭘 엎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누가 예를 들면 산 같은 거 다루다가 엎질러 보면은 버리면 그냥 발등에 산이 또 쏟아지면 그냥 결국 케미컬 번, 그죠? 화상 입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위험해요. 그다음에 nothing is to be placed on the floor. 그래서 그 바닥에는 뭔가를 놓치면 마라. 그죠? 지나가다가 치면 또 엎어질 수도 있고 엎어지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all solvents must be returned immediately to cabinet. 그죠? 뭔가 용매나 케미칼 같은 거 사용한 다음에는 원래 저장해 놓은 그런 공간에다가 다시 잘 보관을 해둬야 된다. 그다음에 all equipments must be used for its designed purpose. 그죠? 그냥 뭐 제대로 잘
매뉴얼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label all containers, 그죠? 어떤 소재를 사용하는지, 어떤 케미칼을 사용하는지 레이블을 잘 해놔야 된다. 왜냐면은 나중에 폐기할 때도 제대로 잘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블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기본적인 항상 지켜야 되는 건데 사실 잘 못 지키는 학생들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잘 지키시는 게 좋아요. 워낙 최근에는 이런 안전 관련해서도 정부에서도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죠? 여러분들한테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그 여파가 굉장히 커요. 그죠? 연구실 전체, 뭐 지도 교수님, 학교, 학과뿐만 아니라 다 굉장히 여파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다음에 뭐 폐기물 처리할 때 폐기물 통이 있잖아요. 폐기통은 꽉 채우지 말아라, 그죠? 한 8, 90% 정도만 채우는 게 좋고, 그다음에 어떤 물질들을 그 폐기물 통에다 넣은지를 잘 기록을 해놔야 돼요. 기록을 해놔야 되고, 그다음에 꽉 차면은 그 폐기물 처리하는 곳 있죠? 어딘지 다 아시죠? 아래유관 그 1층인가 거기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폐기물 처리 방법 이런 걸 잘 따라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케미칼을 많이 사용하시는 연구실은 특히 주의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화재 같은 경우에 화재 났을 때 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죠? 화재가 나면 뭘 해야 되냐? 일단은 문을 다 닫아야죠. 왜냐면은 화재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화재 경보를 작동시키고 신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거는 뭐 사용하면 안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상식적으로 계단으로 대피한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거나 자기 물건 가지러 다시 들어간다거나, 그죠? 어, 괜히 모여 있다거나, 그죠? 뭐 패닉하지도 마라, 그죠? 케이스 스터디 뒤에 보면 케이스 스터디가 엄청 많거든요. 제가 이거는 사실 뭐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지만 실제 이제 꽤나 오래된 내용들도 있지만 사건 사고 사례 아까 이제 저희 학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희 학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어떤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몇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이메일이 와요. 어느 지역의 어느 대학 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 나온 이제 내용들은 굉장히 오래된 내용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여기 보면은 뭐 2003년, 그죠? 폭발 사고네요, 그죠?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을 하다가 폭발해 나와요. 과산화수소 분해하면 뭐가 생기나요? 과산화수소가 뭐예요? H2O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소, 산소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그죠? 특히 문제가 뭐겠어요? 수소네, 그죠? 수소는 폭발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제대로 뭔가 안전 조치를 못 하고 실험을 했었나 봐요, 그죠? 그런 거 좀 당연히 주셔야 되고, 저희도 이제 항상 그 자체적인 일상 점검도 아마 실험실 내에서 하실 텐데 정기 점검을 학교에서 하죠, 그죠? 조금 이제 상세하게 하는 거는 2년에 한 번씩인가요? 1년에 한 번씩인가 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점검도 이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을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도 굉장히 보면은 매번 이렇게 지적을 받고 시정을 하지만 항상 지적되는 게 많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가스통을 항상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벽에 고정을 시키든 아니면 이 컨테이너 같은 데다가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가스통이 이 안에 압축돼서 이제 가스가 보관되어 있잖아요. 어떤 가스든 간에 만에 하나 정말 이제 운이 없게도 가스통을 이렇게 이게 땅으로 와장창 넘어지면서 요 위에 뚜껑 부분이 빠지거나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압축 공기가 나오면서 이 가스통이 완전히 대포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걸 제가 어디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진짜 재수 없게도 이게 가스통이 쓰러져 가지고 이 마개 부분이 이 빠지거나 하면은 이 대포가 되는 거예요. 그 대포가 누구한테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엄청나게 압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고정해 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것도 폭발 사고네요. 오래된 시약을 폐기하다가, 그죠? 아마 이제 어떤 물질들을 폐기하는지가 제대로 기록이 안 돼 있었나 봐요. 서로 섞으면 안 되는 물질들을 섞어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오게닉 솔벤트 익스플로전. 그다음에 이제 화재는 가장 문제된 게 뭐겠어요? 한 콘센트에다가 너무 많은 이제 장비 같은 거를 다 꽂아 놓으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콘센트 과열, 케미컬 파이어는 뭔가요? 진공 펌프 실린더 내부 청소를 하다가 화재가 났구나. 이게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 진공 펌프 많이 쓰시잖아요, 실험실 내에서. 요거 이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오일을 교체한다든지 이제 내부를 청소할 일이 있으실 텐데요. 그때 이제 이게 기름이다 보니까 보통 핵산 같은 걸로 청소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거 하다가 이제 핵산에 불이 붙었나 보네요. 보면은 뭐 핵산을 사용하고 인디비주얼 세이프티 기어도 사용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핵산이 보통 싸고 기름 잘 녹이니까 많이 쓰는데 톨루엔 같은 거 쓰는 게 좀 더 안전하다. 혹은 뭐 MC, 메틸 클로라이드, 그리고 이제 세이프티 기어 같은 경우도 제대로 착용을 해야 된다. 뒤에도 뭐 사례들이에요, 그냥 여러 가지. 일단은 뭐 전 국민의 안전 의식이 보통이에요, 그죠? 보통인 게 대부분이야, 절반 이상이. 전문 관리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안전 환경이 이게 법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최근에 바뀐 게 몇 년 안 됐어요. 조금 더 이제 엄격해졌다고 할까요? 그죠? 실험실 안전 관련해서 규제 자체가 굉장히 엄격해지고 뭐 어, 이 물질 같은 걸 이제 특히 뭐 수입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래서 어, 뭐 물론 이제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규제가 많아질수록 좀 더 피곤해지는 일이 있겠지만요. 이거는 외국의 일이고요. 그러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교수가 직접 매뉴얼 배포하고 안전교육을 직접 해야 되네요. 그죠?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호주도 그렇고 뭐 기본적인 미국 저희 기획제도 저도 그랬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안전교육을 다 이수하지 않고서는 아예 실험을 못하게 했었던 기억이 확실히 나요. 포스닥터도 마찬가지였고 포스닥터 시작했는데 실험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 몇 주 동안. 왜냐면 안전교육을 뭐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안전교육 다 받을 때까지 한 1, 2주를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요거 이후에 2006년 이후에 잠깐 좀 최근에 이 시행령 같은 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이 안전 교육 지침이 있을 거고 지금 여러분들 각 연구실 문에도 아마 그 안전 교육 관련된 그게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안전 담당자가 누구인지 다 붙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관련 규정 몇 가지 규정이 있거든요. 세 가지가 네 가지 규정인데 그 규정집을 각 연구실마다 다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도 입구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이제 보관하는 게 이제 명문화돼 있어요. 규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안전사고들, 화재나 뭐 가스, 뭐 그다음에 이제 자연재해 같은 걸 포함해서 안전사고의 정의, 뭐 뒤에 또 사례들이 나오니까 한번 간단하게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화재는 뭐 워낙 오래 또뭐 이거는 일반적인 화재고요. 이제 뒤에 이제 실험실 관련된 얘기를 좀 볼게요. 화재가 굉장히 옛날 10년 전 자료니까 뭐 보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생각보다. 그죠? 1년에 발생하는 게 거의 뭐 4만여 건이 발생하고 인명 피해도 1년에 뭐 거의 뭐 2천 명 넘는 인명 피해를 저희가 겪고 있네요. 최근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연구실 같은 경우에도 화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많이 난다. 그죠? 화학 물질 그 자체에 의해서 혹은 가스, 그죠? 가스가 폭발하거나 해서 그다음에 이제 냉난방 기구 결국 전기 관련된 사고들도 많이 날 수 있고 그다음에 누수, 정수기나 수돗물 같은 거, 그죠? 인화성 물질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특히 이 우리 저희 화공과처럼 이제 여러 가지 케미칼을 다루는 그런 실험실에서는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된다. 한 해 평균에 이제 50에서 60건이 나는데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거의 일주일에 한 건씩 전국으로 봤을 때 일주일에 한 건 정도가 화재가 발생하는 거네요. 그죠? 전기적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뭐 기계나 화학적인 이유에 의해서 전기적이라는 소리는 결국 누전이죠. 그죠? 누전이라는 그러니까 먼지 같은 거. 그러니까 청소도 여러분 잘하셔야 되는 게 먼지가 많이 그러니까 먼지 딱 그 자체뿐만 아니고 이제 파우더 돼 있는 이제 파티클 형태가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닌다든지 이러면은 정전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저도 그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게 저 대학교 때
99년이었던가요? 2000년인가 그때인데 그때 토요일이었나? 그때 우연찮게 이제 학교를 나가 있었어요. 토요일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학교 1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어디선가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 그때는 이제 뭐 약간 멀리서 들리는 소리로 들려서 이게 뭐 폭발 사고라는 거를 잘 몰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 무슨 일이 나는지 봤는데 이제 봤더니 저는 이제 자연대에 있었고 이제 공대 그때 제 기억에 이제 원자핵공학과였나 그에서 실험을 하던 대학원생들이 실험을 하다가 이 알루미늄이었나 무슨 금속 파우더 같은 거를 많이 쓰는 그런 실험실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런 파우더들이 이제 공기 중에 막 이렇게 떠다니고 있어. 그런 이제 제대로 환기 같은 게 좀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파우더들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가 우연치 않게도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폭발해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 명이 사망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대학원생들이. 그래서 그때 그 실험실이 이제 무슨 가건물이었는데 그 정식 건물 옆에 붙어 있는 거기 완전히 막 어, 찌그러지고 완전히 크게 사고가 나 폭발이 돼가지고 그랬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화재나 혹은 폭발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그래서 특히 파우더 형태의 어떤 시료를 많이 사용하시는 실험실이라면은 환기나 이런 걸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트북 컴퓨터네요. 그죠? 전기 그죠? 뭐 에어컨 실외기 콘센트 그죠? 그다음에 배전함 전기 배전함 있는 곳에다가 이제 케미칼 같은 거 보내면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면 케미칼이 이제 증발하니까 그 증기가 만약에 가연성이 있다면은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펌프 주변에다 이제 오일 가둬 놓으면 펌프가 기본적으로 뜨겁잖아요. 그죠? 계속 이게 오일을 가열해 가지고 펌핑을 진공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오일이 가열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기름이니까 불에 탈 수 있겠죠. 뭐 누수 그다음에 뭐 이건 뭐 화재 그냥 어떻게 하는 거고 뭐 가스 흡입 사고 사례를 좀 볼까요? 옛날 내용이긴 하지만 뭐 2007년에 어디 실험실에서 뭐 안전기 전원 접촉 불량 형광등 보면 형광등에 안전기 붙어 있잖아요, 그죠? 사실 흔한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불이 났나 봐요. 그다음에 칼륨, 칼륨 굉장히 위험한데 칼륨을 제조하는 어떤 그런 실험을 하는 연구실이었나 봐요. 여러분들 칼륨 다 아시죠? 그 저기 뭐야, 저기 이름이 안 나네. 그 알칼리 메탈, 알칼리 금속 그 주기율표에 제일 첫 번째 줄에 있는 어, 사실 나트륨, 소듐만 해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소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해 볼 일은 없으셨겠지만 혹시 유튜브 동영상에 뭐 소듐 뭐 폭파 혹은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실험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소듐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공기 중에 있는 이 수분과 반응해서 그러니까 수분과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듐을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소듐을 사면 이 벤더에서 사면은 어, 기름 같은 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걸 꺼내 가지고 기름 닦아 가지고 이제 그걸 잘라 가지고 이렇게 쓰거든요. 예를 들면 소듐을 작은 조각 같은 거를 물에다 퐁당하고 집어넣으면은 순간적으로 반응해요. 굉장히 반응성이 큰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그죠? 주기율표에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이제 알칼리 메탈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이미 배웠었죠, 그죠? 칼륨은 더 심해요. 소듐 정도가 아니에요. 칼륨은 정말 순수한 칼륨을 공기 중에 잠깐도 놔둘 수가 없어요. 순간 확 반응해가지고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칼륨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칼륨이 갑자기 터졌나 봐요. 굉장히 위험한데 그다음에 실험실 내 발전기가 뭐 해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다 탔나 봐요. 실험실 전소야. 세상에 실험 전소. 그다음에 에탄 실험실 내 유출된 에탄가스 화재. 어떤 뭐 문평동인가 보니까 어디 회사인가 보네요. 대덕구에 있는 회사에서 유출된 에탄이 이제 폭발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 뭐 진공 펌프는 아까도 얘기했죠. 진공 펌프가
진공 펌프 같은 경우에는 밤새 계속 돌리잖아요, 보통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오일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갈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어, 그런 탈만한 뭐 전기 장치라든지 이런 거 두면 안 돼요, 절대로. 위험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기 펌프를 보통은 밤새 틀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콘센트 누전, 그다음에 오븐 뭐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죠 다. 가스, 그죠? 가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스통 여러분들이 이제 각 실험실마다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보관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고, 특별히 뭐 위험한 가스를 쓰는 경우가 특히 있으실 거예요 아마 연구실에 따라서. 특히 뭐 저기 어, 저기 촉매나 이런 거 하시는 연구실에서는 뭐 메탄이나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간혹 쓰시니까 메탄, 뭐 수소 이런 거 쓰는, 반응할 때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순수한 수소를 쓰지는 않고 아마 희석된 수소 소량과 이제 질소 같은 거 섞여 있는 그런 기체를 많이 쓰시긴 할 텐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고, 메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요. 그래서 뭐 가스 관련해서도 다양한 가스에 의해서 뭐 화재나 폭발 이런 게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뭐좀 넘어갈게요. 그냥 가스 폭발 사고도 뭐 많이, 이거 기억나네요. 그죠? 아현동 폭발 사고가 굉장히 아직도 기억이, 저도 기억나는데 94년이니까 제가 중학교 때네요. 그래서 크게 폭발 사고 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 났던 기억이 납니다. 도시가스 폭발해가지고 대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나 보네요. 이것도 얼핏 기억나네요. 그죠? 95년, 98년에 이제 LPG 충전소에서 폭발이 나간 적도 있었고, 이건 실험실이네요. 대전에 있는 어떤 회사 실험실에서 폭발이 나가지고, 보면은 수소가스잖아요, 그죠? 수소가스가 이제 폭발성이 있는데 노출돼가지고 다행히 피해는 없었던 게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수소통 쓰다가 폭발했나 봐요. 이건 이제 알곤은 사실 그 자체는 위험하지 않지만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노출되면 질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제 불활성 기체를 하더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쌓이면 질식하기 때문에. 질소도 마찬가지예요. 질소. 여러분들 질소의 질자가 무슨 질자인지 아시죠? 한자로 질자가 질식할 때 질자예요. 질소라는 게 질식을 시키는 기체이기 때문에 질소라는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왜냐면은 질소, 밀폐된 공간에서 질소로 이렇게 질소가스가 많이 누출된다. 그러면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채 죽을 수도 있어요. 뭐 특정한 기체들은 보통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메탄이나 이런 기체들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도 있지만, 질소는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숨을 못 쉬고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폐기가스에서 이제 황화수소 또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HTS 거기에 유출돼가지고 문제가 됐다. 그다음에 암모니아 또 위험한 물질이니까요. 그래서 유독가스 취급 시에 이런 방독 마스크, 아마 뭐 가스 많이 쓰시는 시험실에서는 이런 거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가연성 가스 DME, 다이메틸 같은 경우. 대부분 누출 사고 많죠. 이거는 어느 대학교인데 교수 사망이네요. 교수 1명 사망, 교수 1명 부상이네요. 시내버스 천연가스 폭발 사고를 규명하려고 그 모델링한 어떤 실험을 하다가 가스 챔버가 폭발해가지고 진짜로 그 같이 실험하던 이제 교수님이 돌아가신 그런 일이 있었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떤 실험실인데 폭발 사고 나가지고 대학원생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로켓 연료 추진 발사체, 그래서 항공우주 연구실이나 이런 데서 실험을 하는데 혼합가스가 이제 수소 27%면 굉장히 높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뭐 수소, 저희 실험실에서도 가끔 수소 가스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글로우박스 리제너레이션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게 보통 수소 5% 질소 95%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기체 자체로는 위험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함량이 높은 거기 때문에 폭파 위험이 굉장히 크죠.
이건 뭐 무슨 폭발인지 잘 모르겠지만 의약 중간체 뭔지 모르겠네요. 이건 이제 그 폐기액 같은 거 처리할 때 또 문제가 되는 경우, 그죠? 뭐 질산, 그죠? 질산 폐기하다가 질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죠? 이제 산이니까 화상을 입었네요, 화상. 가지고 제대로 이제 수거를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질산 폐액이 수거 용기 내 미상의 물질과 반응하면서 수거 용기가 터짐, 그죠? 보통 산은 다른 물질하고 섞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죠? 다 알고 계시죠? 그것도 그러고 다른 물질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산 넣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지. 산 넣는 건 물이면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어, 산과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터지면서 이제 어, 몸에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제 화상을 입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산 같은 경우에는 그 절대로 다른 소재들하고 다른 케미컬들하고 같이 폐기하면 안 돼요. 특히 강산, 질산이나 황산 같은 거는. 그다음에 시약을 움직이다가 시약이 떨어뜨려가지고 깨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만 깨진 게 그냥 일상적인 물질이면 좀 그렇게 위험하진 않을 텐데 이 물질은 독성이 강한 물질로 뭐 노출됐을 때 굉장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었나 봐요. 이런 게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보통 유기화학 합성 같은 거 하는 실험에서 뭘 가끔 쓰냐면은 브롬을 쓰죠. 브롬. 그죠? 브롬을 이제 여러분 유기화학 시간에 이론적으로 배울 때 뭔가 브롬하고 반응해가지고 뭔가 무슨 뭐 아, 알킬 브롬 이런 형태 되는 실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반응들이. 그죠? 브롬이 문제가 뭐냐면은 할로겐 원소잖아요. 브롬이 누출돼가지고 브롬을 이제 흡입을 하면은 어, 저기 그 남성이 흡입을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브롬을 흡입하면은 불임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물질 중에 하나고요. 어, 그리고 그런 물질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그런 사건 사례들을 대학 다니면서 좀 보면서 유기화학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하나의 계기가 됐었는데 위험한 걸 워낙 많이 다루니까. 그다음에 뭐 폐시약 처리 중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질산처럼 뭔가 폭발했네요. 그래도 마찬가지죠. 산성 물질하고 다른 물질이 뭔가 섞여가지고 이제 폭발하게 된. 근데 아마 뭐 염산 같은 거였나 봐요. 그래서 뭐 염소가스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이게 나오니까 위험할 것 같으니까 뚜껑을 닫아가지고 터졌나 보네요. 그죠? 염소 자체도 굉장히 어 그냥 독가스니까 염소는 그죠? 제 1차 세계대전 때 사용한 독가스잖아요. 그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시약을 이동하다가 노출된 도데카놀 뭐 이런 건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닌데 로릴 알코올 피부에 심한 성분 이건 알코올인데도 굉장히 위험한가 보네요. 도데카놀이 화상과 눈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래요. 저도 몰랐네요 잘. 그냥 뭐 그냥 긴 알킬치에 알코올 달려 있는 거라서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시약 쓰실 때 시약을 주문하거나 하면은 MSDS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물질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얼마나 주의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 물질인지. 그냥 일반적인 알코올, 뭐 에탄올, 뭐 아이소프로파놀, 뭐 그런 거는 사실 크게 위험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다만 그렇지 않은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물질이 있다면은 당연히 더 신경을 써서 더 세이프티 장비들도 훨씬 더 잘 착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겠죠. 그냥 일반 뭐 아세톤이나 뭐 아이소프로판을 다루는데 어마어마하게 주의를 기울 필요는 없겠지만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실험하실 때는 레코트나 이런 걸 당연히 쓰셔야겠지만 실험 퓨움 후드 아래 보관 뭐 배액사고 이거 되게 위험한 거 피레날 솔루션 이거 뭐 웨이퍼 같은 거 세척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황산하고 이제 과산화수소 둘 다 위험한 물질인데 그거를 어, 후드 밑에다가 보관하다가 거기서 이제 터지는 폭발 휴무드 내 포자 폭발.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 알죠? 그죠? 위험한 물질 다룰 때는 휴드를 내리고 손만 집어넣고 사용하셔야 돼요. 손만 집어넣고.
여기는 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질 다루는지 얼굴에도 뭔가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MSDS를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케미칼을 주문하던 간에 MSDS가 항상 따라오니까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고 아 내가 어떤 물질을 다루고 있구나. 얘가 얼마나 위험하고 특히 보셔야 될 게 이런 거죠. 독성, 그죠? 얼마나 독성이 큰 물질인지, 그 다음에 이제 가연성, 그죠? 이 불에 잘 타는지 혹은 잘 노출됐을 때뭐 불이 붙는 그런 물질인지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서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호구는 뭐 이런 거지 제가 실험하는데 쓰진 않지만 케미칼 글러브 특히 위험한 물질 쓸 때 이런 것까지는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실험실에서 쓰는 저기 뭐야 라텍스나 나이트라일 글러브는 많은 물질을 막지 못해요. 실제 막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시약 쓰는 데나 쓰는 거지. 어, 아주 크게 막지 못해요. 라텍스는 특히 더 그렇고 조금 더 그나마 나은 게 이제 나이트라일 글러브는 좀 두꺼운 거잖아요, 그죠? 그건데 그것도 사실 못 막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걸 꼭 쓰셔야 된다는 거. 세이프티 글래스나 세이프티 가글 쓰시고 더 위험한 걸 쓰실 때는 이렇게 페이스 실드 같은 것도 아마 지금 각 실험실당 다 하나 이상씩 보급이 돼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꼭 이걸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실험실 사고 발생했을 때 아까 처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이프티 샤워가 어디인지 항상 기억을 하세요. 알광 같은 경우에는 복도에 있죠. 그죠? 복도에 항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거 딱 잡아당기면 바로 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물론 뭐 작은 영역에 뭔가 케미칼 묻었다 그러면 뭐 실험실 내에 있는 수도나 이런 걸 통해서 씻을 수도 있겠지만 몸에 케미칼이 묻었다라고 하면은 바로 세이프티 샤워 이 작동시켜 가지고 몸을 바로 노출을 시켜야 돼요. 물을 바로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꼭 주의하시길. 그다음에 뭐 재난 사고는 뭐 먼저 아시죠, 그죠?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죠? 삼풍백화점, 제가 저 중학교 때인데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무너지고 이런 일이 뭐 많이 있었죠 옛날에. 그죠? 그래서 어, 뭐 일상적인 만약에 뭐 이제 화재나 그냥 뭐 꼭 학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적인 어떤 재난이나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겠지만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화공생명공학과의 대학원생들이시니까 학과 내에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실험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 또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게 사실 않게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예방하는 방법들 아까 말씀드린 특히 여러 가지 케미칼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잘 사고가 안전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잘 주의를 기울이시고 항상 세이프티 기어들을 잘 착용을 하시고 하셔서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다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좋은 연구하셔서 잘 무사히 졸업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요 세이프티 부분의 강의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